최근에 SM엔터 인수전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SM 인수전을 위해서 두 마리 거대한 엔터계 공룡들이 결국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카카오엔터와 하이브 레이블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를 기반으로 플랫폼 시장에 절대적이고 독보적으로 플랫폼을 장악해 왔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맵과 카카오 웹툰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다양한 사업을 문화발식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인수하였죠. 그래서 굉장한 확장과 그리고 무리한 기업 상장으로 독과점 논란을 빚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급기야 정부에서는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을 등에 업고 상장하게 되었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르세라핌,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뉴진스를 보유한 국내, 아니 세계 최고의 엔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미국의 스쿠터 브라운이 대표로 있는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함으로 여기에 소속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더 키즈 라로이 등 전 세계 최고의 팝 아티스트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팬덤 형태의 플랫폼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 팬덤 플랫폼이자 이곳에서 앨범, 굿즈, 공연까지 정말로 어마어마한 매출과 성장성을 갖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갑자기 SM 지분을 인수하면서 SM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요. 이런 일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 전에 이수만 전 대표가 SM 지분을 매각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카카오와 CJ 엔터 그리고 네이버도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었습니다. 당시 하이브 역시도 SM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수만은 그때 하이브의 사업 계획서조차 반려할 정도로 하이브를 극도로 경계했었습니다. 사실 하이브 때문에 최고의 엔터 회사였던 SM이 최고의 이리자리를 내줘야 했거든요. 그랬던 이수만이 왜 갑자기 다급하게 하이브에게 지분을 넘기게 된 것일까요? 이는 SM 엔터테인먼트의 현 경영진이 SM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이 경영권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SM 엔터 창업자인 이수만 입장에서 최근 카카오가 최대 주주인 자신도 모르게 지분의 9%를 매입한 사실에 크게 경로하였다라고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는 자신을 SM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한 현 경영진의 계략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이브의 방시혁을 만나서 지분 매각이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이수만은 자신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것인데요. 이는 두 거대한 공룡 간의 싸움을 일으킨 그런 꼴이 돼버린 셈입니다. 어쨌건 하이브는 이수만의 지분 14.8%를 매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228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는 또한 25%의 SM 주식을 12만 원에 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SM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하이브에게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지금 SM 주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다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만약 하이브가 소액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SM 경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하이브의 지분 매입 소식이 전해지자 이수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SM 현 경영진은 하이브를 포함한 외부의 모든 적대적 M&A에 반대한다고 적극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SM 대표 이성수 회장은 이수만에 대한 폭로성 영상을 제작해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성수 대표는 지난 2월 16일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해외판 라이크 기획, 불합리함 지시, 부동산 사업 등 14가지 항목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수만의 야망과 탈세 의혹, 그리고 부동산 사업권의 욕망에 대해서 거침없이 폭로를 하였습니다. 이런 폭로전은 2차, 3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일까요? 엔터회사인 카카오와 하이브의 치열한 SM 인수 쟁탈전은 3월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것이지만 처음엔 하이브가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카카오는 이젠 하이브보다 더 많은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
더 퍼블릭 인베스트먼트와 피랩 인베스트먼트 등 해외 국부 펀드로부터 무려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카카오 엔터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이브가 제시한 12만 원의 주식 지분 매입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전의 전쟁으로 넘어가자 하이브가 제시한 12만 원이 아닌 15만 원, 16만 원 이상의 값을 지분으로 사 간다면 카카오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공룡과 피 튀기는 싸움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와 CJ 엔터입니다. 물론 트와이스와 있지 등을 보유한 JYP 엔터나 세계 최고의 걸그룹인 블랙핑크가 있는 YG 엔터도 누가 SM을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계획도 분명히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네이버와 CJ 엔터는 더 큰 관심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 회사 역시 SM 인수 전에 뛰어들었다가 이제는 뒤로 빠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엔터 영역에서 하이브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이버는 지난 2021년 하이브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이버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V라이브를 하이브에게 넘겼는데요. 하이브 팬덤 플랫폼 위버스의 운영사인 BNX에 4,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V라이브와 위버스의 통합을 추진하였고 BNX는 이후에 위버스 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했죠. 하이브 자체 플랫폼인 위버스는 K-팝 대표 팬덤 플랫폼으로 그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네이버 웹툰과도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하이브의 BTS 방탄소년단을 주인공으로 하는 오리지널 스토리를 전 세계 10개국 언어로 공개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엔하이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이런 가수들과 또 협업한 작품들을 순차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처럼 하이브와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SM엔터 소속 아티스트들이 갖는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SM엔터에는 에스파, NCT 127, 그리고 엑소 등등등 글로벌 정상급 K-팝 아티스트가 SM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창출하는 매출은 정말로 어마어마하죠. 이들을 등에 업고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를 무한 확장시킬 수 있고 작년에 상장한 SM 자체 플랫폼인 디어유도 성장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보다 플랫폼 기업이 갖는 사업 다각화의 어떤 시너지 때문일 것입니다. 카카오는 두 회사의 IP와 콘텐츠 기술 역량을 결합하겠다 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원소스 멀티 유즈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에 건립 중인 국내 최초 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에서 SM 소속 아티스트가 대형 콘서트를 열 수도 있고 자사의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팬덤에 특화된 노하우는 좀 부족하지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팬덤 플랫폼 내에 신사업 지원이 될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는 무려 10,000개 이상의 웹툰, 웹소설, 그리고 원천 IP, 그리고 7만여 곡의 음원 플랫폼 멜론과 음악,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등 플랫폼에 기반한 굉장한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SM을 만약에 인수한다면 카카오의 확장성과 SM 엔터 사업 지원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한 시너지가 생기게 되죠. 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사업은 굉장히 극대화될 것입니다. 카카오가 SM을 품으면 자본력과 노하우가 결합된 정말로 공룡 팬덤 플랫폼 구축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런 카카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팬덤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SM을 인수하게 되면 그 팬덤 플랫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이브도 솔루션과 플랫폼 등 3대 사업 축의 모든 분야에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공언한 상태입니다. 하이브의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를 통해서 앨범 판매나 팬덤 콘텐츠와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해 왔는데요.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사업부를 양수해서 위버스에 편입시켰죠. 그래서 콘텐츠를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거대 SM 엔터까지 품게 된다면 이에 이어질 시너지는 정말 실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이브가
SM의 경영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한국 K-팝 시장은 오히려 더 위축되고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독과점이죠. 설령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이 반독과점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SM엔터 설립자인 이수만이 말년에 지금처럼 이런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가 K-팝에 끼친 영향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수만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이 K-팝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수만은 분명 K-팝의 뿌리이기도 하고요. K-팝의 역사를 세운 분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되었던 정치가 되었던 이 다양성이 사라진 독주 체제는 창의성을 잃고 쉽게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달리 다양하게 발전되어서 생명력을 얻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계속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게 되면 이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큰 메가 엔터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예로 잘 나가던 일본의 J-팝이 왜 몰락의 길로 갔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자니스라는 거대한 아이돌 기획회사가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실력과 창의성으로 아이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속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독점적인 형태로 키우다 보니 창의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실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팬덤이 시들해지고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창의성과 다양성이 사라진 J-팝은 이 치고 올라오는 K-팝에 밀려서 맥없이 무너져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J-팝의 쓸쓸한 퇴장을 K-팝이 이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